중대질환이 암만 보는 상품이 다시 돌아와서 이 상품 보여드리고, 두 번째로는 암과 관련된 새로운 담보들을 왜 가져가 주셔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그 니즈 상황과 함께 추가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바로 보장 플랜. 한국까지 아직 감액면책 없는 진단비랑 수술비랑 주유치료비를 가져가 주실 수 있는 플랜이 가능하셔요. 이 플랜까지 보여드릴 텐데, 일단 한국화재 상품 라인업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상품은 지금 드린 소식지 맨 뒤에 보면, 소식지 맨 뒤에 상품 라인업하고 이게 어느 나이까지 가능하신지, 그리고 납입 면제가 어떻게 되는지, 주요 플랜은 어떻게 되는지가 있으셔요.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신 분 종합으로 갈 거다 하시면 맨 위에 있는 5세부터 50세까지 가능한 상품이나 아니면 더 건강 상품으로 가셔가지고 건강지 종합 5텐부터 진행하시면 되고, 아니면 간편은 밑에 있는 유병자 상품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납입 면제라든지 이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시고, 하나만 뒤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두 개. 한 개 들어가면 여기 안에 로드맵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감액 면책이 주로 사용되는 담보들에 감액이 있는지 면책이 있는지 상품별로 봐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원래 봐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주요 있는 담보들은 여기에 감액 면책이 매달 업로드 되고 있으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국화재는 일단 건강하시다. 여러분 건강하신 상품 신용고지형부터 9876 내려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약을 드시는 게 있으시다, 아니 유병자로 가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3테너부터 305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요즘 MG 2일 이후로 흥국화재는 조금 안전한 회사인지 물어봐 주시는 팀장님들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흥국화재 보상은 좀 잘 나오는지, 교육을 제가 열심히 하고 나서 설계를 좀 주신다 싶다가도 팀장님들께서 옆에서 그러셔요. 근데 흥국은 보상이 점점점. 그래서 이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에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흥국화재가 업계보다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그래프화해서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여기 가운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검은 선이 업계 평균에 해당하는 선이에요. 부지급률,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되는 율도 평균보다 흥국화재가 낮게 가져가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청구한 다음에 면책 해지된다고 하잖아요. 면책 해지되는 비율도 평균 절반으로 뚝 떨어져 있어요. 별 내용이 없으시다면 3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해드리는 것도 가장 높은 속도로 지급해드리고 있으니까 흥국화재 보상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덜고 가져가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325 암 보는 상품부터 보여드릴 텐데, 원래 흥국화재가 325 상품하고 335, 35, 3테노 상품에 5년 중대고지 질환이 달랐어요. 3테노, 355, 335는 6대 질병을 다 보는 5년 질문을 사용을 했다면 325는 5년 내 암만 보는 상품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질문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305로 가입을 해서 315, 325, 335, 345, 35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종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달라서.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두고 상품 하나를 다시 만들면서 325 상품의 5회 질문에 암만 보는 상품을 컴백시켰어요. 3개월하고 2년 내 질문은 동일하게 가져가 주실 수 있고, 5년 내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에 해당하시는 게 없다. 그럼 이 상품으로 가져가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은 3년 정도, 4년 정도 전에 뇌혈관 질환 관련된 걸로 진단 받으셔서 입원 수술을 하신 게 있으셔요. 근데 그게 3개월하고 2년은 안 걸리셔. 그러면 5년 내에는 질문이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상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25 암 상품은 뇌나 심장 쪽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 암이 아니신 분들께 가져가 주시면 좋고, 우리 5년 내 암의 질문에 해당하는 진단 코드는요, 그냥 우리 일반암, 그리고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요 세 가지만 아니면 가져가 주실 수 있는 상품군이에요. 이렇게 딱 명시가 되도록 본사에서 준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325 암에는 요 세 가지 아닌 암은 그냥 고지하시거나 아니면 해당 안 되시는 거면은 그냥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25 암 상품은 90세까지 가져가 주실 수 있고요. 요즘 핫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주유치료비라든지 비급여 관련된 담보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까지도 챙겨가 주실 수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흥국화재 예외질환이 혹시 몇 개까지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원래 3테노부터 305 원래 종 전환이 되는 상품에 있는 예외질환은 5개까지 인정을 해줘요. 6개부터 인수가 금지되는데 325 암만 보는 상품은 약간 인수를 조금
오는 상품군이다 보니까 예외 질환을 조금 까다롭게 3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품이랑 개수 차이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존의 간편 상품은 가입 병력이 있으신 거에 중증이라든지 병증에 따라서 즉시 인수하는 병명도 있고요. 한 달 지나야만 되시는 것도 있고 3달 지나야만 되시는 것도 있고 이렇게 코드별로 다르셨는데 이 상품은 3개월은 꼭 지나야만 가능하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상품하고 똑같이 고지해서 가져가 주실 수 있고 그래서 이 상품 안에서 암내심이라든지 수술, 간병, 그다음에 비급여 관련된 담보들까지도 가져가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암 담보를 보여드릴 텐데 흥국화재 하면 암으로 가장 많이 설계해 주시고 가장 많이 체결해 주시는 상품군이 암과 관련된 상품이랑 담보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보여드릴 텐데 우리 기존에 암에 걸리면 돌아가신다라는 인식이 강하셨던 때가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머니 옆에서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이 열심히 살아가다가 피가 보이셔. 병원에 가면 암입니다 하셔가지고 돌아가시면서 끝나는 바닷가를 거닐면서 끝나는 드라마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요즘은 막장 드라마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돌아가신다라는 인식이 강하셨기 때문에 생명보험사 그 중에서도 사망보험금을 많이 들어주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암 보험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암에 걸려도 뭐 경우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돌아가신다라는 인식보다는 이 암을 수술이든 항암이든 방사선이든 어떻게든 치료하고 같이 생존하시는 시대가 되셨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미국의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전립선암을 진단받았다고 기사 혹시 보셨나요? 전립선암은 4기의 진단을 처음 받으셨대요. 그래서 4기면 원격으로 다른 장기까지 전이가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원발로는 전립선암을 진단받으시고 전이로는 뼈암을 같이 진단받으셨어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치료가 길게 가실 수 있는 치료에는 재발이나 전이나 잔존암에 해당하는 거를 충분히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흥국화재에서는 그걸 가져가 주실 수 있는 게 신재진단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재발, 전이, 잔존을 넣어서 가져가 주실 수 있고 특히나 흥국화재 통합암은 도착지 기준으로 드리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계신 다음에 믿으면서 우리 일반적으로 유사암에서 출발을 해도 도착하시는 곳이 일반암 기준으로 분류 코드에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갑상선암으로 출발을 했는데 림프 전이암 코드가 나왔다. 이 케이스 상당히 많잖아요. 갑상선암이랑 유방암은 근처에 겨드랑이 림프절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당하는 거면 유사암으로 출발을 했어도 도착하시는 곳이 림프 전이암에 해당하는 코드니까 도착한 거 기준으로 통합암 1그룹에서 나갑니다. 이게 일반 암에서는 안 되는데 흥국화재 통합암에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도착지 기준이라서. 그래서 그 도착지 기준의 암 담보하고 이 앞으로 나올 신항암 약제, 앞으로 새로 나올 방사선 치료 기구들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담보가 있는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암보험, 지금도 현재 마찬가지긴 하지만 가장 먼저 준비해 주시는 게 진단비잖아요. 팀장님들이 고객님들 진단비 한 1억 정도 받으실 수 있는 상품을 한 회사 한 2-3개를 묶어서 만들어 주셨어요. 고객님이 암의 진단을 받으셨어. 1억 그렇게 가입하시고 나서. 근데 고객님이 1억을 지급 받으시고 이거를 고이 뭐 저금해 놓으실까요? 맨 처음에 뭐 하실까요? 대출 상환. 진단비 받으신 걸로 대출 상환하시고 두 번째로는 차나 집을 바꾸는 데 보태시고 나서 실제로 치료를 하셔야 될 때 치료비가 부족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진단비 플러스 이 이후에 치료하실 수 있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이런 걸 조금 더 가져가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암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수술, 항암, 방사선 이 3가지 말고 혹시 더 알고 계신 팀장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산에 들어가서 명상한다고 암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암의 주요 치료에 해당하는 걸로 이 3가지가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 제가 단계별로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 이 부분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수술. 이전에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한 요만큼 개복해서 수술을 했던 방법에서 지금 현재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주시기는 하지만 다빈치나 레보아이 같은 로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래는 이만큼을 쬐다면 지금은 요만큼만 쬐고도 수술을 하실 수 있도록 바뀌셨죠. 수술도 발전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모든 치료 방법이 마찬가지지만 치료 효과가 높아지면서 발전된 치료들은 어때요? 비싸지잖아요. 기존에 암 수술 관련된 걸로 200, 300 정도만 가입되어 있으신 고객님들이시다
하면 다빈치나 레보아이 수술비 관련된 담보도 꼭 같이 넣어서 챙겨주시면 좋을 담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빈치 레보아이 수술비 지금 급여일까요? 비급여일까요?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으로 뭐 다빈치 수술을 하신다 그러면 2천, 3천이 딱 비급여로 때려지는 금액이에요.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 치료인데 물론 실손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수술비 관련된 걸 가져가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어지실 수 있으시니까 저희 수술비 추가적으로 다빈치 레보아이 수술비 가져가 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항암이랑 방사선을 단계별로 좀 보여드릴 텐데 우리 암의 치료 방법 중에 항암 약물이랑 방사선이 94% 이상에 해당하는 치료에 들어가요. 암에 걸리면 거의 대부분은 지나가시는 치료다 보니까 가장 넓은 범위의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를 가져가 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이시고, 그거 외에 주요 치료비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가져가 주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방사선은 암 치료 중에 34%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1세대 방사선 치료도 치료 효과는 꽤나 좋았습니다. 근데 1세대에 머무를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항암 약물 1세대랑 마찬가지지만 암에 걸린 장기만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암에 걸린 장기 주변에 있는 장기들도 방사선을 쪼이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배 쪽에서 방사선을 쪼였다라고 하면 등으로 투과돼서 나올 수 있는 치료가 1세대 방사선 치료예요. 암에 있는 장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등으로 투과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조금 더 심하게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는 좋았으나 1세대에 머무르지 않고 2세대, 3세대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기조절, 토모테라피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해서 이제 암에 걸린 장기를 조금 찾아갈 수 있도록은 되었어요. 특히나 3세대 양성자 방사선은 아주 가벼운 수소 이온을 이용을 해가지고 암에 걸린 장기만 딱 정밀 타격하는 치료였는데, 이게 급여 적용되셔가지고 우리 암에 걸리신 분들 5% 삼중특례 드시잖아요. 삼중특례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100이나 200 정도밖에 안 되는 암 치료치고는 꽤나 저렴한 치료에 들어갈 수 있는 치료였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삼중특례 급여 적용이 안 되고 비급여로 적용이 된다. 그러면 아까 100, 200 정도 했던 게 2,500에서 3,000 정도는 들어가는 꽤나 고비용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 3세대에 머무르지 않고 한 번 더 발전했죠. 4세대 현재는 중입자 방사선 치료 시대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 중입자 방사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몇 곳이나 되죠? 딱 한 곳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한 곳 있고 2년 뒤에 부산에 한 곳, 그리고 2031년에 서울 아산병원에 한 곳 생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2031년 정도는 돼야 우리나라에 이제 3곳 정도가 생기는데, 지금 현재 중입자와 관련된 담보를 파는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셀링 포인트가 해외 치료도 가능합니다 이에요. 그래서 이 중입자 방사선 관련된 담보를 가입하시고 나서 해외 치료를 받고 오셔가지고 청구를 하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정리해서 보여드리긴 할 텐데, 해외 치료가 보상이 되는 담보가 있고 보상이 안 되는 담보가 있어요. 그건 약간 내용과 함께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해드릴 거고, 지금 현재 중입자 관련된 거는 우리 가깝고도 먼 나라의 일본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막 중입자 치료가 만 2년 정도 됐는데 일본은 한 60년, 70년 정도 전부터 중입자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케이스도 훨씬 많고요.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도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 비행기라든지 묵을 수 있는 호텔, 병원 이 스케줄 잡는 거를 연동을 해가지고 패키지로 많이 중입자 치료 패키지로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비용은 조금 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입자 줄을 서려고 하면 현재 연대밖에 없기 때문에 딱 한 곳에서 시행을 할 수 있어서 모든 고령암에 적용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는 난치성으로 치료가 조금 다른 치료가 어렵다라고 하는 췌장암이나 간암, 폐암 요 3가지 정도에만 사용을 해요. 전립선암 포함해서. 근데 이 치료가 다른 치료가 어려우신 분들이 6개월이나 1년 정도의 줄을 쓰신다라고 하면 한 대리점에서 팀장님이 되게 속 시원하게 제가 못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기다리다가 가시겠다고. 그래서 해외 치료 가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꽤나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잖아요. 한 5천에서 6천, 8천 정도는 먼저 선선압을 하시고 나서 대기표를 뽑아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방사선 치료 일종이니까 해당하는 것도 받으실 수 있겠지만 항암 방사선 치료비, 항암 약물 치료비라고 홍보과제 2개 담보 나누는 거 있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저렴하게 가져가 주시면 중입자 관련된 세팅이 조금 된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이 중입자 관련된 담보를 선택해 주실 때 어떤 걸 체크해 주시면 좋을지 보여드리면, 일단 중입자 담보가 급여인지 아니 갱신인지 비갱신인지 봐주셔야 돼요. 홍보과제는 비갱신으로 가져가 주실 수 있어요.
보험료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거랑 같이 가져가 주실 수 있는 항암 방사선 치료비가 저렴한지 한국화재는 이것도 저렴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가져가 주시면 중입자 치료했을 때 7천만 원 받으실 수 있잖아요. 저렴하게 세팅해 주시면서 이 암주요 치료비 같이 가져가 주실 때 한국화재는 호르몬 항암 치료까지도 가능하니까 중입자 선택하실 때 같이 세트로 가져가 주실 묶을 담보가 어느 회사가 가장 나은지를 비교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는 방사선을 보여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약물 쪽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 1세대 방사선이랑 동일하게 1세대 항암 치료도 상당히 전신적으로 후유증이 갈 수 있는 치료였어요. 예전에는 항암 치료한다고 하면 일을 그만두시거나 휴직을 하시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셨잖아요. 머리도 다 빠지시게 되고 살도 빠지시게 되고 왜냐하면 그만큼 독한 약물을 사용을 해서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1세대에서는 암에 걸린 장기만 치료하는 게 전신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1세대는 얼마 가지 못했고 2세대로 이제 표적항암 이제 암에 걸린 장기를 표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되기는 했어요. 근데 이 2세대도 한 가지 단점이라면 단점일 게 내성이 쉽게 생긴대요. 그래서 A 약제를 사용하다가 A 약제가 더 이상 암세포를 없애지 못해요. 그러면 B로 바꿨다가 C 약제로 바꿨다가 D 약제로 바꿨다가 이렇게 약제를 계속 바꾸게 되면 고객님 몸에 이게 리스크가 쌓이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표적항암도 그대로 있지 못하고 면역항암이나 대사항암으로 발전이 조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3세대, 4세대 항암 치료하고 1세대, 2세대 항암 치료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 1, 2세대 항암 치료는 항암 약물이 들어왔을 때 직접 암세포를 공격하러 갔어요. 근데 3세대, 4세대 항암 치료는요. 항암 약물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직접 암세포한테 가지 않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대사를 활성화시킨다든지 면역세포를 깨워줘요. 면역세포 너 이래라. 그래서 이 깨워진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 몸에 조금 더 적응을 쉽게 하시면서 면역세포라든지 대사 활동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암을 치료하다 보니까 이게 환자 몸에는 그렇게 큰 부작용 없이 적용할 수 있다더라. 그래서 이 3세대, 4세대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우리 이 면역항암만 사용해서는 치료에 그 한 가지 약제만 사용했을 때는 치료 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하대요. 그래서 이 3세대, 4세대 약제 하나 1세대, 2세대에 해당하는 약제 하나 이렇게 병용해서 치료를 해야만 치료 효과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병용해서 치료를 했을 때 고객님께 부담이 되실 만한 케이스가 있는 게 우리 암 방사선 기구도 마찬가지고 항암 약물 관련된 신약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바로 급여 적용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맨 처음에는 비급여로 적용이 됩니다. 아직 다빈치 로그 수술이 비급여인 것처럼. 근데 이 비급여로 되어 있는 것들이 급여로 적용된 기간이 한국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독일은 1년 미만으로 급여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4년 정도는 걸려야 이게 급여 적용이 될까 말까래요. 근데 이게 급여 적용이 돼야 저렴하고 지금 현재는 비급여 너무 비싸요. 근데 비싸다고 해서 고객님들께 사용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치료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비급여인 큰 금액을 들여서라도 치료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되고 아까 제가 약제 두 가지를 병용해서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A 약제는 급여예요. 5%만 부담하시면 돼요. 근데 B 약제는 아직 비급여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면 A 급여였던 것도 100% 부담을 해야 된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건강보험 수가에서 비급여 약제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 급여 약제도 비급여로 수가를 비용을 부과해라 이런 그 내용이 있어서 5%만 부담하던 약제도 100% 부담을 하게 되니까 고객님이 상당한 부담이 되시잖아요. 근데 요즘 항암치료 2번 말고 통원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나 3세대 항암치료라든지 아니면 방사선 중입자 관련된 것도 대기실 가서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이 30분, 1시간 이상이 안 걸리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통원으로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 비급여인 약제를 포함해서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를 통원으로 진행하셨는데 고객님 실손 한도가 10만 원, 25만 원 이렇게 되시면 미처 다 보상을 못 받으실 수도 있으시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정액담보를 가져가 주셔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한국화재가 암주요 치료비랑 상급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 모든 여기에 있는 치료비는 바로 보장이 가능해요. 감액면책 없이. 두 번째로는 암주치랑 상급종합병원 암주치의 유사함의 범위가요. 갑상선 기타 피부암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갑기경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호르몬 항암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를 체크해 봐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회사의 암주의 치료비의 치료 범위가 암수술,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호스피스에서 끝납니다. 근데 여기 하나가 더 붙어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손보 기준으로는 흥국, 롯데, KB. 근데 롯데는 MG 다음으로 위태위태한 회사래요. 근데 KB는 요즘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호르몬 항암까지 포함돼서 갑기경제까지 가져가 주실 수 있는 회사가 요 세 군데 중에서는 흥국화재가 제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상급종합병원 암주치나 암주치 둘 중에 하나를 가입하신 고객님이 주변에 지인이나 가족분들을 보니까 항암 치료할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더라 하시는 고객님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하이클래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비급여 암주의 치료비를 추가적으로 가입해 주시면 조금 비급여로 항암 치료, 비급여로 암수술, 비급여로 방사선 치료 하시는 거를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서 가져가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꼭 있으신 분들이 요거를 가져가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방사선, 중이자 방사선 치료비도 75세까지 건강체도, 간편도 5천만 원 가져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해외 치료 가능한 담보, 가능하지 않은 담보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중입자는 소식지도 그렇고요. 제가 교육할 때도 그렇고 해외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약관상에 국내에 허가된 중입자 치료센터 혹은 국외의 의료기관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했을 때 받으실 수 있대요. 그래서 얘는 해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근데 안 되는 아이들의 약관을 보면 일단 양성자랑 상급종합병원 암주치, 비급여 암주치는 해외에서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약관상에 국외라는 내용이 없어요. 양성자는 국내에서 허가된 치료센터에서만 하시는 게 가능하대요. 국외는 안 되기 때문에 양성자는 꼭 우리나라에서만 해주셔야 되고 상급종합병원 암주치료비나 비급여 암주치료비는 해외에서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상급종합병원이라는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의료법에서 병원인지 종합병원인지 상급종합병원인지를 나누기 때문에 해외 기준으로는 가져올 수가 없어서 상급종합병원 암주치는 국내만 가능하다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급여 암주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건강보험법상의 급여가 되는 항목, 비급여가 되는 항목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해외는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가 되는 담보는 이 중입자나 아니면 항암방사선 약물 치료비 그리고 암주유 치료비 모든 병원이 되시는 뭐 조건 따로 없는 요걸로 가져가 주시면 해외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새로 가져가 주실 수 있는 치료 관련된 담보들 비급여 암주치 3,000, 비급여 항암 2,000, 비급여 항암 방사선 2,000, 그리고 중입자 5,000 넣었을 때 60세까지도 보험료가 2만 원 정도면 가져가 주실 수 있어요. 여성분들은 2만 원 미만입니다. 여기에 뭐 다빈치 관련된 담보라든지 추가적으로 가져가 주실 수 있는 뭐 주요 치료비 상급종합병원 암주유 치료비 이런 거 조금 더 넣어서 2만 원, 3만 원대의 업셀링 플랜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바로 보장 아주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팀장님들, 고객님들 싹 가입해드리고 나서 가끔씩 이 고객이랑 끊는 지가 조금 된 것 같은데 왜 전화를 갑자기 하셨지 싶으면서 전화를 받으시잖아요. 이 고객님이 말씀을 하시죠. 제가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이래요. 하시는 순간 팀장님들 머릿속에서 내가 이 고객 담보를 잘 넣어줬나? 고지는 잘했나? 빠진 건 없나? 그다음에 면책이랑 감액이 있는 상품 담보인가? 별 생각이 다 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흥국화재 바로 보장으로 가셨으면 상관없으시겠죠? 근데 대부분의 담보들이 감액이나 면책이 있으실 거고 특히나 건강체보다 간편이 조금 더 까다롭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감액이나 면책 기간 안에 들어가면 고객님이 이르게 진단을 받으신 게 팀장님 탓은 아니지만 괜히 못 받으시거나 덜 받게 되시면 상당히 곤란하실 수 있으시니까 흥국화재 바로 보장 조건이 되신다면 가져가 주실 수 있도록 제가 실제 사례랑 조건을 조금 보여드릴 텐데 암과 관련된 진단비를 받으신 사례예요. 작년에 가입하신 거 아니고 올해 가입하셨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암 진단비만 바로 보장으로 가입을 해주신 고객님이에요. 보험료 3만 원. 근데 이분이 진단을 받으시는데 얼마 만에 진단을 받으시냐면 7일 만에 유방암 진단 받으셨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암보험, 암담보라고 생각해보면 90일 면책기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면책되시겠죠? 그리고 면책기간 중에 진단을 받으시고 얼마 안 되셔서 대부분은 면책 해지되실 거예요. 근데 이분은 바로 보장으로 가입하셨잖아요. 그래서 내용 확인해보고 별 이상한 내용이 없으면 고지 누락되거나 이런 내용이 없으면 지급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분도 조사를 당연히 나갔죠. 근데 우리 모든 암이 전조 증상이 있잖아요.
갑자기 부정출혈이 나신다든지 통증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살이 쭉 빠지신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데 유방암은 유일하게 암 중에서 촉진이 가능한 암입니다. 속옷을 입으시다가 아니면 때밀어 주시다가 마사지 받으시다가 여기 뭐가 만져지는 것 같은데 바로 보장암 가입하고 병원에 가면 지금 3개월 내에 의사한테 소견받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걸리시는 게 없다 보니까 유방암으로 손해가 흥국화재가 상당히 컸어요. 바로 보장이. 요거를 잠깐 뺐다가 다시 넣은 암으로 가입을 하신 거여서 이분은 조사하고 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보장암으로 2천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원래는 0원 못 받으셨었어야 되는데 이분은 3만 원씩 한 2번 정도 내고 2천만 원 받으신 거예요. 이분 기준에서는 너무 천운이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혈관 쪽도 작년 2월 달에 5만 원 정도로 2대를 업셀링 해주신 분이에요. 바로 보장으로. 이분도 진단을 받으시는데 4달 만에 진단을 받으셨어요. I67 대뇌 죽상 경화증. 근데 우리 간편에서 4달 만에 진단을 받았다. 그럼 1년 미만 50% 감액된 금액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도 바로 보장이니까 큰 문제 없으면 가입 금액을 그대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저는 그렇게 딱히 보진 않았었는데 한 팀장님이 눈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조사를 되게 오래 했대요. 한 여름쯤에 주셨는데 그 다음 연도에 나갔대요. 그래서 조사가 되게 길게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병원들도 가보고. 근데 그래도 그 이후로 바로 보장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지급이 됐기 때문에 감액 면책 없는 담보 상품을 가져가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상품으로 이 플랜으로 어셀링 해주시면 감액 면책 없는 걸로 좀 걱정 덜어가 주실 수 있으니까 일단 가능하신 상품은 3테노, 3호 간편도 가능하고요. 건강체, 5텐텐 상품, 10년 구지형도 바로 보장을 가져가 주실 수가 있습니다. 3가지 조건만 충족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질병 실손이 손보, 생보 어디든지 정상적으로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기간 조건이 없어요. 우리 실손은 가입하면 바로 어깨에 뜨잖아요. 그쵸? 실손 가입하시고 나서 어깨에 뜨면 바로 1번 조건 충족하실 수 있는 거예요. 1년 이상 뭐 유지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진단비가 1년 이상. 만약에 암을 바로 보장하실 거다 그러면 암 진단비가 손보든 생보든 어디든 상관없이 1년 이상 지금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으시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2대를 하실 거다. 근데 기존에는 뇌출혈, 뇌졸중, 심근경색으로 있으신데 뇌열 허혈을 지금 가져가고 싶으셔요. 가능해요. 뇌출혈, 뇌졸중, 뇌열과 상관없이 1년 이상 있으셨으면 심근경색, 허혈성 상관없이 1년 이상 있으셨으면 2대도 바로 보장으로 가져가 주실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5년이나 10년 사이에 암내심 3대로 진단 보상 청구력이 없으시면 가능하다. 3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하고요. 가끔씩 팀장님들이 3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데 왜 안 돼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있는데 이 3번에 걸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으로 한 10년 정도 전에 진단을 받으셔서 진단, 입원, 수술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5년 내 중대질환에 안 걸려요. 그래서 3, 5로 바로 보장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이분이 그 뒤로도 호르몬 약제 같은 거를 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셔가지고 실손을 청구하신 거죠. 그러면 C코드 유방암 코드로 실손이 보상됐잖아요. 그러니까 3대 질병으로 진단, 보상, 청구력에 진단비가 나간 건 아니지만 실손으로 보상된 이런 코드가 잡히다 보니까 가끔씩 이 3번에 걸려서 안 되시는 고객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지금 말씀드렸던 케이스처럼 실손까지 포함해서 보상받으신 이력이 5년 내에 아예 없으셔야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감액 면책이 있는 담보라고 해서 비싸지는 게 아닙니다. 일반 담보랑 비교해봤을 때 100원, 200원 지금 현재는 40세 남성분 100세 만기로 간편 상품에서 진행을 한 건데 뭐 50세, 60세로 조금 올라가면 이거보다 조금 더 보험료가 붙기는 해요. 300원, 500원 정도 조금 올라가면서 바로 보장으로 가져가 주실 수 있고 바로 보장에서 가능한 담보가 암내심 진단비, 암내심 수술비, 암내심 주요 치료비 그리고 거기 항암이 관련된 담보들 그리고 1인실, 암통원 이런 것까지도 바로 보장으로 가져가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있었는데 한도가 조금 적어요. 기존에 우리 그냥 자유형에서 가져가 주실 수 있는 것보다 이 바로 보장으로 가져가 주실 수 있는 게 감액 면책이 없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암이 2,000, 남성분들은 3,000, 뇌혈허혈은 1,000 이렇게 한도가 조금씩 적게 들어가 있어서 그거는 좀 참고하셔가지고 업셀링 하시는 플랜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는 325 암만 보는 상품, 두 번째로는 암 신담보를 왜 가져가 주셔야 되는지, 마지막으로는 바로 보장 플랜 보여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